혹시 요즘 식사하실 때 밥이 왜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지? 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드네. 가슴이 자주 따갑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식도암 이야기입니다. 식도암은 사실 위암보다 훨씬 조용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위가 안 좋은 줄 알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식도가 천천히 손상되며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빨리 알아채면 식도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반드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바쁘고 익숙해서 놓칠 뿐이에요. 식도암의 가장 흔한 시작은 삼킴곤란, 즉 밥이나 물을 삼킬 때 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 작은 신호가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식도는 입과 위를 이어주는 기다란 통로예요. 음식이 지나가며 식도 점막에 닿을 때마다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그 점막을 조금씩 상처냅니다. 그 상처가 반복되면 세포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식도암의 첫걸음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식도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 하지만 어려운 용어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둘 다 결국 식도에 상처가 생기고 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밥이 자꾸 걸려서 이빨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식도 쪽 문제라더라고요. 그분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도 잘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식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조용히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의 신호를 쉽게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식도암은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습관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첫째, 술과 담배. 이 두 가지가 식도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알코올이 식도 점막을 자극해 상처를 만듭니다. 거기에 담배를 피우면 담배 속 독성 물질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 위험이 30배 이상 높습니다. 둘째, 뜨거운 음식. 여러분, 국이나 커피, 찌개 드실 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제맛이지 하시죠? 그 온도가 바로 식도에게는 독이 됩니다. 식도 점막은 피부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60도 이상만 되어도 쉽게 손상됩니다. 뜨거운 걸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식도 점막이 자꾸 데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보세요. 김이 조금 가신 뒤에 드시고 뜨거운 차는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셔보세요. 입안도 편하고 식도도 보호됩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 이 병은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염증을 만드는 병이에요. 자주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다면 식도가 자극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식도 하단의 세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르식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식도암으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즉,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이 네 가지가 식도암의 씨앗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 대신 혹시 모르니 한번 검사해볼까?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내 몸을, 내 가족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알아볼게요. 식도암의 증상은 다른 암과 달리 정말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1. 삼키기 어려움. 처음엔 단단한 음식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 점점 부드러운 음식, 심지어 물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식도 안쪽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목의 통증 또는 가슴 통증, 삼킬 때 가슴 중앙이 찌릿하게 아프다면 식도 내부에 염증이나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쉰 목소리. 식도암이 커지면 성대 근처 신경을 눌러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4. 체중 감소. 먹기 불편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암세포가 몸의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에 살이 급격히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밥맛이 없고 예전보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건 단순한 입맛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보다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위내시경 한 번이면 식도까지 함께 볼 수 있어요. 몇 분이면 끝나는 검사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에요. 그 말을 조금만 일찍 들어주면 병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이야기, 더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도암이 어떻게 생기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식도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과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국 한 숟가락을 식혀 먹는 습관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도암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내용과 실제로 회복하신 분들의 생활 습관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술과 담배를 멀리하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하지만 식도에는 그게 정말 절대적입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가 식도 점막에 상처를 냅니다. 그게 반복되면 세포가 변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하는 경우 식도암의 위험은 무려 30배 이상 높습니다. 30배면 다시 말해 그만큼 나를 잃을 확률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끊어야 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 뜨거운 음식 시키기. 한국 분들 뜨거운 거 참 좋아하시죠? 김이 펄펄 나야 제맛이지. 그렇지만 식도는 그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60도 이상만 돼도 식도 점막이 되어요. 그래서 뜨거운 국, 커피, 차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드세요. 입속이 아니라 식도가 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세 번째 습관, 역류성 식도염 관리하기. 식도암 환자의 40% 이상이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앓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주 속쓰림이 있거나 신물이 올라온다, 가슴이 화끈거린다 하신다면 그건 이미 식도가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늦은 식사, 야식은 피해주세요. 특히 잠자기 전 3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게 하려면 몸이 수평이 되기 전에 위를 비워야 합니다. 네 번째, 꾸준한 검진. 나는 괜찮아. 증상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시죠? 하지만 식도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내시경 검사는 몇 분이면 끝나요. 그 몇 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하실 때 식도까지 함께 봐달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조기 발견의 첫걸음이에요. 다섯 번째, 마음의 관리.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강한 독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게 식도까지 타고 올라와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화를 내는 대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 음악 감상, 가벼운 산책. 이 작은 쉼이 식도를 지켜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그게 바로 식도암을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약속이에요. 병을 겪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더라. 식도암은 먹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 중엔 밥 한 숟가락 삼키는 것도 두렵고 목이 메는 느낌이 들 때마다 또 재발한 건 아닐까 불안해지죠. 그럴 때일수록 가족의 말 한마디, 친구의 위로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이런 말들이 마음의 약이에요. 병을 이긴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가족 때문에 버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죠. 사실 암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는 정신적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면 호르몬이 안정되고 몸이 스스로 낳는 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보세요.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도암은 나를 멈추게 했지만 그 멈춤 덕분에 진짜 삶을 다시 보게 됐다. 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때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식도암을 이겨낸 분들의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죠. 이젠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병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란 건요, 젊을 때처럼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조금 불편해도 괜찮고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꾸준히 나를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밥 먹을 땐 천천히, 음식은 식혀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햇볕 아래 걸으세요. 그게 바로 다시 사는 루틴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목이 자주 따갑고 밥이 잘 안 넘어가신다면 그건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지금 알아차리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 오늘의 한 미소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친구 100세 시니어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